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매근입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반도체, 에너지, 외교, 배터리,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언뜻 보면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뉴스들이 사실은 어떻게 촘촘하게 연결돼서 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키워드는요, 단연 기술입니다. 특히 최근 CES에서 보여준 AI 반도체와 자율주행 기술은 시장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고 있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찾으려면 바로 이 기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16단 HBM4 공개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D램을 하나 더 높이 쌓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AI 반도체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뉴스를 딱 보면 투자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HBM4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용량이 커져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입맛에 딱 맞게 기능을 더하는 맞춤형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리고 16단을 쌓으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새로운 패키징 장비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침 서버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줬고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기술 격차를 크게 벌렸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줄 장비 업체들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쟁터는 바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이번 CES에서 공개된 기술들을 보면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로 이동하는 AI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엔진 성능 같은 하드웨어가 전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내연기관 부품이 아니라 자율주행 센서나 전력 반도체 같은 미래의 핵심 부품 쪽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시장을 흔드는 강력한 변수, 바로 지정학과 산업 지형의 변화입니다. 지금 에너지, 외교, 배터리 시장에서 거대한 판이 새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뉴스는 바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소식입니다. 절대적 결의라는 작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국제 유가를 단숨에 $58 선까지 밀어 올리면서 에너지 시장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큰일 났다 이런 악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위기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를 컨트롤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유가는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내 산업에는 시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항공사나 해운사처럼 유가에 민감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덜게 되지만 정유나 화학업계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외교 무대의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과 관계가 삐걱거리던 중국이 한국에 먼저 선을 내밀었다는 점, 이 배경을 알아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드디어 중국 소비주가 다시 가는 건가?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분명 화장품이나 면세점 같은 섹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은 우리에게 막강한 경쟁자가 됐고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변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의료 관광이나 카지노 같은 독점적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옥석을 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산업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겪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주 딱 맞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캐즘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기술이 초반에 얼리 어답터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다가 대중에 확산되기 직전에 겪는 일시적인 침체기를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바로 이 캐즘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배터리 산업 투자의 핵심적인 변화를 딱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전기차 판매량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양극재 가격에서 낡은 전력망 교체 같은 인프라 투자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기업도 바뀌겠죠. 이제는 전기차 소재 기업이 아니라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나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를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과 지정학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시장을 샅샅이 뜯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뭘 사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그 구체적인 해답을 이 최종 투자 전략 매트릭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에 모든 결론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강력 매수 의견.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HBM4로 넘어간다는 건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뜻이니까요. 다음, 비중 확대는 전력 인프라와 ESS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 전력난을 해결해줄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국 소비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활용하되 클리오나 파라다이스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짧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선별 매수는 조선과 방산입니다. 유가와 상관없이 LNG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반면에 중립 의견이 필요한 곳은 이천전지 소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미국의 규제 압박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적 성장축을 중심으로 잡고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순환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